부모의 마음은 늦게 도착해도 되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 가던 저녁, 집 마당에 한 남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라였습니다. 사가라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밭과 장터를 오가며 살아온 제가 수행자였습니다. 젊은 날에 그는 새벽에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집 밖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짐꾸러미와 장부가 들려 있었고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집을 비우더라도 언젠가 아이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밭과 집을 남겨주어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하나둘 자라 집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맏아들은 장사를 배우러 떠났고 둘째 딸은 혼례를 치르고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가라는 오래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작은 신발과 옷가지가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물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아버지였을까? 돈과 밭을 남겨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일까? 이를 핑계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를 너무 많이 흘려보낸 것은 아닐까? 그는 아이들이 울던 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꾹 눌러 삼키는 버릇을 그대로 닮아버린 맏아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둘째 딸이 조심스레 하고 싶은 말을 꺼내려 할 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잘라버렸던 기억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서두른 말들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말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작은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멀리 떠나 있어 그때의 자신을 다시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이 사가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운 자리에서 몇 번이고 뒤척이다가 마침내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길 끝에는 부처님과 여러 수행자들이 머무는 작은 수행처가 있었습니다. 사가라는 가슴 한가운데에 얹힌 돌덩이를 안고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행처 마당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사가라는 다가가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느냐? 사가라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야 제 아이들이 얼마나 멀리 가버렸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밭을 넓히고 집을 지키는 것이 곧 부모의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모두 떠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등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을요. 제가 내뱉었던 짧고 거친 말들이 이제 와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저는 부모로서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사가라의 얼굴을 고요히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처 마당 한켠에 놓인 물동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사가라여, 저 물동이를 보느냐? 물이 반쯤 찬 흙물동이에는 저녁 하늘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가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이 물동이에 물을 부을 때에는 손이 서툴러 흘리기도 했을 것이다. 때로는 흙먼지가 섞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이 전혀 쓰이지 못한 채 버려졌겠느냐? 사가라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맑지 않더라도 밭을 적시고 마당에 먼지를 가라앉히는 데는 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부모의 마음도 그러하다. 젊은 날에 그대는 서툴렀고 여유가 없었다. 손에서 튀어나간 거친 말과 무심한 표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켜온 물이었다는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죄책감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서야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 마음까지 부정해버리면 그대가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길마저 어두워진다. 사가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늦게 온 이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이미 제 곁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 보시더니 다시 사가라를 바라보셨습니다. 해가 한참 높이 떠 있을 때에는 강물 위에 비친 그림자가 짧고 선명하다. 그러나 해가 기울어 갈수록 그림자는 길어지며 강물의 색깔도 깊어진다.
젊은 날의 사랑은 서툴지만 힘이 있었다. 이제 그대의 사랑은 늦게 도착했으나 더 길고 깊게 흐를 수 있다. 아이 곁에 몸을 두지 못한다면 아이를 떠올리며 보내는 마음이라도 다르게 해보아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대가 할 일은 내가 나쁜 부모였다고 자신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떠올리는 아이의 얼굴을 향해 조용히 잘 지내고 있느냐, 수고했다, 고맙다 하고 속으로 말 걸어보는 것이다. 그 말이 닿는지 닿지 않는지를 따지기보다 그 말을 건네는 그대의 마음부터 부드러워질 수 있다. 그날 밤 사가라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어릴 적에 사용하던 작은 등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등잔에 불을 밝혀 창가에 올려두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았습니다.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건네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부모로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을 모두 잘못의 증거로만 여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랑의 방향을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지금 떠오르는 이들의 얼굴을 향해 조용히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